don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최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형준 여성보육과장을 대신하여 이은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자활기금 운용계획은 변경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8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88억 2,491만 원을 정액한 7,646억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719억 5,141만 원을 정액하여 9,961억 5,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4억 9,253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178조 세출 예산은 변경 내시 반영하여 4억 9,253만 원을 정액 계상하여 62억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99조 노인복지과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300조 여성보육과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총 173억 3,27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조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 통합경로당 신축 사업 등 3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회관 운영 사업, 337조 여성보육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339쪽 아동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2개 사업 총 58억 9,99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 74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하여 1,678만 원을 정액한 8억 9,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1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5년 대비 714억 1,090만 원이 정액된 6,413억 3,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777억 9,700만 원이 정액된 8,676억 2,486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20억 492만 원 증액된 285억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1,200만 원 삭감된 9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15억 446만 원 증액한 982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노인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76억 8,165만 원 증액된 3천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2025년 대비 28억 167만 원 증액된 81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여성보육과 소관은 2025년 대비 346억 3,406만 원 증액된 2,773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은 일몰 예정에 따라 780만 원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된 5억 2,647만 9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194쪽부터 218쪽까지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대비 91억 7,021만 원 증액된 816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0억 7,18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6억 4,824만 원 증액된 63억 7,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올해 우리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25년도 추경 3차 마지막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고 26년도 거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복지환경 소관 그 기금 운영 이제 위원회인데 이제 위원회 빼고 복지국 소관으로는 자활기금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자활기금이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액수는 크진 않은데 자활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153만 원이 감소해서 17억 정도 돼요. 요거는 보면 그 변경되는 수입 변경 요인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 2,013만 원이고 지출 변경 요인은 시금고 예치금 시금고 예치금은 알겠어.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 감소한 건 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25년도 기금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지금 통합기금에 되어 있는 거를 개별 기금으로 있는 공공예금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초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금액을 예상을 했던 것보다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자 수입도 줄었어요? 네, 다소 줄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26년도 복지국 보면 뭐 증감 현황이 보면 뭐 주로 뭐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뭐 균특 보조 대부분이 이제 국고 보조나 이 균특 보조, 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그 세입 변경이 된 거라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질의는 안 하겠고요. 사업들도 이제 보면 뭐 신규 편성된 사업이 예산이 그리 크진 않은데 무상 보육 5세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중 5세 육아 1,300 몇 명, 574 980 5억 7,400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 그건 잠시 저기 예. 나중에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뭐 증감 편성들이 쭉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사업 명세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컸던 부분이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사업 명세서 110페이지 1,520억 사업이에요. 굉장히 이거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보면 지급 대상이 좀 다르죠. 이제 이게 지원 상위 10%는 15만 원, 우리 시민들은 일반 시민은 25만 원, 차상위 한 부모는 40만 원, 기초 수급자분들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의 액수를 달리해서 지원을 했는데 보면 1차 대상자는 60만 790명, 2차 대상자는 55만 3,036명이에요. 네, 10%가 감해서 이거는 이 10%는 전국 10%죠. 네, 평택시의 10%가 아니라. 네네. 예. 그러면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좀 어려워서 70억을 안정화 지금에서 빌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6년도부터 5년 균등 분할 상환인데 그러면 올해 14억에다가 이자 2.5% 해서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 편성하셨나요? 네, 네. 예산서에 지금 그게 내부 거래 지출로 되어 있어서 사업 설명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저희가 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서 네네, 질의를 포함되어 드리는 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균등 분할 상환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간혹 제가 받은 것 중에 기금에서 다른데 회계로 전출된 것 중에 3년 거치 분할 상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3년이 넘어서 뭐 질의를 했더니 여기서 질의는 안 하고 따로 질의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이자만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해당되는 상임위라도 그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좀 보고할 필요는 있다 이제. 왜냐면 뭐 이거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달리 없어서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뭐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좀 해당되는 위원회 의원님들께는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무 신청인데 한 8,700만 원 금액 요구에 줄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부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정용 6.25 참정용사 같은 분들은 대부분 막 90대 연령이시고 그래서 물론 건강하시면서 그때까지 장수라면 우리 사회에서의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장수하시는 거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거의 이 어떻게 보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걸고 참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라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예, 잘 진행이 그게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더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자연 감소되어지는 그 어떤 액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산해서
좀 지급에 단돈 얼마라도 더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말씀들을 되게 존중해서 말씀을 하는 게 꼭 맞나 싶은 막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지만 좀 목소리 높이고 좀 싫은 소리 하면 이게 좀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게 꼭 필요하고 가능한 이게 예산이 어쨌든 감액되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 8,700이. 그러면 작년에도 그와 비슷한 액수가 있었고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번에 보면 그 법률도 통과시키고 해서 아마 또 역설적으로 또 우리한테 또 다른 또 부담의 지원 뭐 부담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도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보니까 그 사업명세 115페이지인데 무연고 수급자는 최대 80만 원이고 일반 무연고 분은 최대 16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수급자분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상식에 맞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왜 이거는 80과 160의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죠? 네, 일반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제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160만 원까지 드리는 거고요. 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급여가 또 별도 나갑니다. 그래서 장제비가 80만 원, 장제급여 별도로 80만 원에서 그분들도 똑같이 160만 원 나갑니다. 다른 부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차이를 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증증 발달 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 국비 사업이고 도비 12 해서 이게 평택 안성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로 설명서에 나오는데 이게 25년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해당되는 그 장애인 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원하셔가지고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하고 이제 저희 시하고 같이 통합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안성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은 가족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부분에 그 인내를 하시면서 생활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그걸 개인이 담보하고 책임져야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 국가가 사회가 또 지자체가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모급여 지원 129페이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 부모급여 지원 국비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93억이 이번에 요구한 액수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데 사업량이 6,221명에서 7,448명으로 늘어났다 이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부모급여 받는 대상자가 초에 확정을 할 거잖아요. 12월 달이든 11월 말이든. 근데 이게 왜 늘어난 부분인지
이거 저 여성보육과 팀장 이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저 왜냐면 과장님이 대신 요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냥 그거는 저기 하면 그냥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해도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뭐 왜냐면 전체 과 사업들이 뭐 팀장님이 파악하시기보다는 팀장님의 팀 거를 주로 담당하시는 거니까. 그 사업명세 134배 이집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9개를 사업 내용으로 해서 이게 2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거죠. 이것도 저기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일신 휴먼비리 화양지구야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 라시엘로 화양도 화양지구고.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뭐 고덕 신도시 포레나 화양 쭉 있는데 이 개원시가 26년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입주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학교도 9월달에 개교가 8월 말 9월에 개교가 됐는데 왜 더 어린 어린이집이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26년 3월 개원 예정이라고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궁금한 거죠. 물론 일부 사업을 하다가 이게 금액 요구액이 반납되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반납이 된 건지 어떤 부분으로 반납이 된 건지도 궁금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거는 어찌됐든 거기에 어린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서 주변으로 가야 되잖아. 어찌됐든 그 어린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화양지구 여러 문제가 지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뭐 입주 초기 단계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거꾸로 개원은 안 돼 있다 이거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회계법인 운영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불용 예산 사업비 감액인데 이게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생활 SOC 복합형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회계법인 운영 수수료 이건데 이 내역 갖고는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이 뭐서 어떤 건지에서 요 같은 그 자세한 설명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어느 과장님이 아마 전임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실 텐데 뭐 어찌됐든 지금 오신 건 저기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대상자 분들이 아동수당도 이건 아니지. 아동복지까지. 이거는 단가가 여기 우리 산출 내역은 그냥 액수가 10만 원 곱하기 3,410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 도대체 이 21억이 늘어나는 건 어떤 요인이에요? 예, 아동의 출생 인구 수가 늘어난 거랑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우리가 8세 미만으로 지원했던 게 9세 미만으로 지금 1년 그 아동 그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수가요. 거기에서 나온 산출입니다. 근데 그런 내역은 좀 써주시면 좋아. 네. 왜냐면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그냥 8세 미만 아동으로 돼 있고 34,000 공신명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사업 내용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총 사업비는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 그 대상 학생이 아동 수가 8세에서 9세로 됐다면 거기서 몇 명이 추가됐고 이런 거 하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네. 뭐
꼭 이 항목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실 때 이왕이면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37개소인데 이게 현재 평택시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37개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운영비는 21개에서는 다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이 37개 중에 16개를 빼고 21개소는 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 예, 그거는 지금 국가가 그 개인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맨 처음 설립은 대부분이 개인이 했던 걸 지금은 이제 법인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이제 시설들의 숫자가 21개소고 그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비를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의 복지국 중에서 아동복지과는 지역 아동센터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읍면동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뭐 점검 검토를 한 아니면 용역을 한 뭐가 있나요? 2023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동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의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을 연구한 건 아니고요. 우리 평택 지역 전체에 지금 아동 돌봄을 초등 돌봄을 하고 있는 모든 자원에 관련된 조사와 그리고 필요에 대한 어떤 요구,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관련자들하고 했던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동복지과만이 아니라 복지국 차원이나 복지재 포함해서 이제 우리도 뭐 학교가 어디 도시개발되는 지역에는 학교를 더 빨리 지어달라, 없다,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있고 역설적으로 원도심이나 읍면에 이런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상은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걸 우리가 막으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한 그거에 맞게 또 계획에 맞춰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개별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물론 그분들도 고민하시겠죠. 당연히 뭐 아무 적이 없으시 그냥 무조건 내겠다고 하시지는 않을 테고 여러 가지 그분들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를 보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도 좀 전략적으로 만들고 해야 될 곳과 또 일정하게는 좀 조정이 필요한 곳들 그 속에서 좀 어려운 곳들은 또 더 지원을 하는 부분 등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면 경계성 지능 아동인데 여기 보면 경계성 선별 검사비 30만 원인데 대상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유가 뭐가 여기 있나요? 네, 우리 과에서 하는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대상 범위는 양육시설에 있는 3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이 선별 검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반 우리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딱히 여기는- 지정되어 있지는 네? 않은데요. 지금은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많이 경계성 지능 사업에 대한 걸 지금 학습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시설에 계신 네. 우리 아동들에 대한 네. 거고 그거는 한번 좀 파악해서 부장님 어디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지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동, 거기도 하고 유아. 뭐, 예. 예, 무슨 말씀? 하여튼 그 내용을 좀 한번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새 좀 많이 그런 부분에 어려워하셔서 그다음에 끝으로 그 25년도 의료급여 관련해서 의료급여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그 변경돼서 온 게 한 4억 2,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제출하셨잖아요. 의료급여.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뭐 저긴 알겠어. 근데 이 1인당 진료비가 그 12부담액이 증가했다. 딱 그 한 줄인데 이 명수가 늘어난 건지
증액 사유가 어떤 거예요? 네, 이것만 봐갖고는 증액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명수도 조금씩 증가된 부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전액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현장 확인했을 때는 일반의 이제 건강하신 어르신들보다 병원을 좀 많이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에 대한 분야가 조금 많이 계상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비 부담액 증가가 어떤 시비 부담액 누가 또 부담하고 부담할 때 이 시비 부담액 증가라는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조정 이제 시공간의 예산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 방식은 달리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요? 네, 직접 그분의 계좌로 이제 통장에 넣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이거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상 계좌에다가 이제 일체를 다 입금을 해드린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비를 계산할 때 거기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아울러 이제 그 병원비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비 관련돼서 뭐 당뇨성 소모품을 산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계시면 그 보행 기기나 이런 거를 사실 때도 저희 본인 부담을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5년 수경에 대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의원님 아까 그 부모급여 질문하신 거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게 이제 그 129페이지 올 예산이 이제 52억에서 이제 61억으로 늘었는데 원래 이제 24년도 예산이 6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이 53억 52억으로 당초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가 그 부족분을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금 사업이 엄청 많네요. 저 놀랬습니다. 이거를 다 이 지원되고 이러는 걸 과장님들도 다 이거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보셔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복지국 26년 예산을 보니까 이제 올해 대비 세입 같은 경우 이제 714억이 증액 편성이 돼가지고 6,413억이죠. 네. 예. 대부분이 보면 이제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거의 다 이제 다 증액 편성이 이제 됐고, 그다음에 또 세출을 보면 세출도 이제 777억 9억 7천만 원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출 본예산이 8,676억. 예. 대부분 이것도 이제 국도비 보조금 편성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그 복지국 예산이 보면 우리 일반에게 전체 예산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82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41.66%가 되는 것 같습니다. 8,676억. 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관련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그 사업 설명서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에서 보면은 아동 돌봄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됐나 봅니다.
네. 지금 개발 중인데요. 개발 중이에요?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네. 저희가 올해 12월까지는 성과품이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네. 내년 초까지는 해야 돼서 사고이월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죠? 거의 다 완료는 돼서요. 내년 초에 완료가 돼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 임차료가 있어요. 그 아동 이제 민간 클라우드 시설 장비 임차료 같아요. 네. 이게 이제 372만 원씩 이제 월 이렇게 들어가고 또 보면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네, 전산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네, 유지보수비도 필요합니다. 25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 플랫폼이? 그렇진 아동 시설 시설에서 네네네, 사용하는 거죠? 네. 시설도 시설. 사용하고요. 일반인들도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복지단 그 홈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별도로 만들어서요. 네, 거기에 링크를 걸어서? 내년까지 재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후년에는 저희 시에서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 플랫폼 운영 이런 비용들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내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 네, 이게 지금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마 개괄적으로 예산을 만든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다 완성품이 돼서 네. 이제 유지보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꼼꼼하게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타 지자체도 좀 비교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산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단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14명입니다. 14분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임직원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33페이지. 이 22명을 건강검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산하시설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산하시설은 128명인데요. 이게 짝홀수제로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 계산하신 네네네. 거예요? 산하시설에 있는 분이 128명? 네, 128명인데요. 이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 짝홀수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이제 경기도원 긴급복지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량 감소해가지고 이제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도비 이런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사업량 감소, 그 다음에 요구액 대비 감액 편성된 게 있고, 뭐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량 같은 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이거? 도에서 네. 사업비가 네. 저희 전체적으로 줄어서 내려온 사항이라 네. 저희가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반영을 사항도 하실 있고요. 사항이에요? 지금 이 본 예산 이후에 지금 또 간해시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 있습니다. 이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량을 감소한 거고 추경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적용을 네네네. 한다. 그래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 늘어납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70페이지 뭐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이런 것들도 대상자가 아니면 감소되기 다 그런 사유인가요? 이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은 도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 사업인데요. 네, 네, 저희가 시비 이거를 사업이요.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요. 내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공모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도 현재 뭐 42%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77페이지 보면 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해가지고 국비 이제 사업이 있는데 올해 대비인 2배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8천만 원. 네, 요거는 저희가 그 전에는 그 고독사 위험군 가구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네, 증가가 네. 됐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이 감소 올해가 이제 40저 추경까지 해서 42억 6,7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18억 4천 반 이하로 줄었어요. 네, 이게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되기도 했고요. 네. 이게 원래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네. 내년부터 이제 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복무요원을 조금 인원을 좀 줄이기도 해서 예, 저희가 좀 줄였고요. 줄인 거예요? 예. 이거 근데 올해도 12 사업이었는데? 네, 아니 이게 지방 소비세로 해서요. 네. 국비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줄였다. 네, 그런 얘기인가요? 예산 사항도 있고요. 네. 저 이게 정부합동 평가나 이제 시군종합 평가에도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줄일 수는 없고요. 네. 조금 인력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 이하. 지금 저희가 3분의 1 정도 예산을 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웠어요. 추경에 좀 세워야 추경에 됩니다. 또 세울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예산을 올렸길래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는 한 25억 정도 필요한 사업인데 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178페이지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게 1인당 지원액이 증가가 된 건가요? 인원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네. 이거는 이제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했다 아니면 만기돼서 이제 받으실 분 계시기 때문에 인원수를 딱 어느 정도라고 특정할 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서.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2026년도 예산이 확대된 거는 기존의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8만 1,000원에서 7만 원이 증액된 15만 1,000원으로 이제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그 희망저축 통장에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 뭐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네, 최대 3년이고요. 최대 3년? 네네. 그래서 이게 다 된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고 해서 인원수가 좀 추정이 어렵다. 노인복지과 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어요. 전담 인력 인건비 234페이지. 그 이제 노인 일자리 그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대비 조금 이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업량이 좀 증가한 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는 달라지는 게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 저희가 이제 수행 기간에 한 명씩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인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산출력에 보면 인건비 42명 곱하기 216만 7천 원인데 13개월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이제 산출력. 4대 보험을 이제 그 한 1개월분을 더 넣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월분이 사회보험료 예,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그 4대 보험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네. 보통 한 1개월분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기를 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표기를 해주셔야지 좀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별도로 그거는, 자세하게 예, 더 수정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북부 노인 복지관 건립 올해 2억 3,500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28년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2억 3,500은 지금 설계비인가요? 설계비. 아, 설계비는 이미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22억은 이제 이미 설계비로 됐고요. 네. 이제 BF 인증하고 설계에 따른 이제 행정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산입니다. 네, 이 향후 투자 지금 517억 정도 네. 되어 있는데 570억 정도 510.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비까지 따졌으면 600억이 좀 넘는데 네. 이 무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은 한 500억 좀 넘게 들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도 별도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안 해도 돼서 워낙은 맨 처음에는 640억 정도 예상이었는데 네.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517억을 예산을 마련해야 202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또 한 번에 이제는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행정 절차가 끝나면 후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비가 필요할 겁니다. 후년부터 그때는 27년. 예, 저희가 이제 사수별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그 준비하는 과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28년에 준공을 하려면 이게 지금 이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염원이었고 오래 걸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예산 편성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동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준공 부담금 같아요. 지금 이번에 편성하신 게. 예,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저희한테 이제 사회복지관으로 이제 이전을 해주는 건데요. 네. 그때 이제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탁구장이나 그리고 무용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보니 이제 전기 그게 용량 증설이 필요해서 그 분담금을 이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그 예산은 지금 안 지금 세운 거죠? 예 리모델링 비는 지금 당장은 못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입주가 이제 10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 추경에.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우선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는 경로식당부터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에 그 상황 봐서 편성하시겠다. 그다음에 이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좀 감액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거의 12개월인데 뭐 7개월, 9개월 막 이렇게 세운 네, 사업들이 처우 많더라고요. 개선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예, 그거는 이제 도랑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변경 내지가 내려온 사업들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제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참고로 노인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관. 이번에 그 복지국에 그 한 69개 사업에 46억 정도가 이제 46억. 도비가 이렇게 좀 그 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6억 정도.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증액이 한 700억 국도비 보조금이 한 714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46억이 덜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예산은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대상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도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 그 평택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도 한 7억 9,800 정도 도시공사에 지금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액 수입으로
어느 정도 연 얼마나 잡힙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 예산은 7억 9천 정도 되는데 네. 들어오는 돈은 8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8억 크게 정도 차이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수부로 8억 정도 네. 들어오고. 이 공설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 지금 올해 예산 집행률이 16%? 네, 저희가 세운 예산이 사무관리비랑 시설비에서 이제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 구상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올해 기본 구상 계획해서. 용역 지금 시작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저희가 이제 300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300일 이요? 예, 내년? 기간은 내년에 좀 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쪽 일부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있고 계속 그런 소통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맞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면 그런 것들도 내용이 당기나요? 기본 구상에 거기에 저희 어떤 시설이 조성하는-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부분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그쪽 그 또 반대하는 분들 일부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장애인 복지과 간략하게 이게 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것들. 이 장애인 쪽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간에 내시가 좀 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문제되거나 또 도하고 뭐 얘기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죠. 이런 네, 도에서는 네.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 반영 안 된 그 가내시분이 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진짜 좀 문제가 좀 많이 나머지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이 장애인 알 권리 지원 사업 372페이지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문을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지금 1,010명에서 429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이제 계획한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서 내년 예산이 많지 않는 관계로 그거 감안해가지고 좀 낮춰서 적게 금액을 낮춰서 잡았지만 이제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제 뭐 시각 장애도 있으실 거고 뭐 또 청각 뭐 여러 가지 장애인 분들이 이거를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전자신문입니다. 네. 네, 전자신문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대상을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이제 한정을 했다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이제 다 확대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 있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를 홍보를 해 드려도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워낙 요즘 볼 기사들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 38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민간 배치 사업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한 40%예요. 이게 네, 해피드림 사업 말씀하시는 네, 해피드림 사업. 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지금 뭐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런가요? 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이제 신청하신 장애인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 집행이 좀 저조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서 5명, 원래는 6명으로 계획을 했던 거를 내년에는 5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직무지도원 이 오타인가 보네요. 예, 오타죠. 직무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참여자가 4명, 직무지도원 1명인가요? 1명. 네, 1명으로 내년에는 1명입니다. 이 산출내역에 보면 약간 오타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13개월 하신 게 4대 보험 때문에 이렇게 13개월을 표기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그 직무지도원 파견 여기 있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 대비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감소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감소해도 줄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네, 일괄적으로 한 도비 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맞춰서 한 거예요?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주는 분들 같은데 네, 올해 2명입니다. 발달 장애인 2분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388페이지. 네, 별도로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 장애인들 도와주는데 부족할 것 같고 그랬을 때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이것뿐이 안 내려와서 지금 1명만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문제가 없냐 말씀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위원님 저희가 복지 일자리 대상 사업이 75명이 계획 인원입니다. 네. 75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지도원은 1명인데 그게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 75명이라고요? 네, 그 그게 75명을 한 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계획 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뭐 설명을 요청할 해주세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75명을 한 명이 이렇게 직무지도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뭐 396페이지, 뭐 97페이지 발달 장애인 뭐 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상자 증가하고 이 단가 상승하고 이런 거 이게 국도비 내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는 파악이 되나요? 이렇게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계획 여기 나와 있는 인원보다 대기자들도 발생 꽤 있겠죠.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올해 사실은 처음보다 추경 반영해서 올린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도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많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감액 편성된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장애인 쪽은 그런 부분 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34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인데 이거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제로인데요. 올해 1명 신청해서 네. 지급했습니다. 한 명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1인당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회 추경까지 이제 감액해서 3명 정도 지원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신청 인원이 한 없어요? 명밖에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명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고요. 네, 우선은 이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하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뒤에 보면 이제 종사자 연장 뭐 야간 근로수당 지원 뭐 이런 사업들은 쭉 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감액해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이런 부분도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꽤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가 더 요구가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지 아까 9개, 40 69개 사업에 45억 45억 정도. 정도, 예, 가 더 더 내려와야 추가로 됩니다. 예. 내려와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죠. 대부분 거의 뒤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 교육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비 사업하고 또 운영 국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조금 올해 대비 증액이 됐고요. 증액이 됐고 또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건 또 국비 사업인데 이거는 또 좀 감이 됐습니다. 516페이지하고 18페이지. 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인력 그 인건비가 인건비 해당이 돼. 쪽이고, 예.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사업비고요. 예, 예. 사업비는 좀 줄었네요. 네. 이것도 그 도비 미편성 뭐 도비 감액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 좀 저기 산출하실 때 내역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534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000명이었는데 기존에 6,978명. 이게 이것도 그냥 내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 12세 이하까지 하느냐고 숫자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12세 이하. 예, 3개월에서 12세 이하 대상자가. 그전에는 몇 세까지 지원했었는데? 뭐 그게 좀 틀려졌다. 그 지원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네. 연령은 한번 확인해서 네, 확인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46페이지 보면 그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 많이 이제 감액 편성이 됐는데 네. 103가구에서 35가구로 줄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그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신청이 안 되니까 조금 사업량을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집행률 92%인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 예,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예, 92%면 이거를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량을 줄였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신청이 미달이 돼갖고 계속해서 재신청을 받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 지원 예산을 보고 또 결정해보겠습니다. 신청이 많지 않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35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 같네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뭐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 (746페이지) 뭐 아동수당 이제 국비사업 이것도 이제 지금 대상자가 확대가 돼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8세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네. 9세까지 지원을 하나 보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전년 대비 뭐 한 100억 가까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거 743페이지 아동 친화도시 조성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동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게 2만 원으로 좀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2만 원 곱하기 30명. 예, 우리 그 아동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예, 우리가 활동비 성격으로 예, 소액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회 회의 수당이 아니고. 예, 활동 위원 그 아동 참여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때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고요. 그 주제 내용에 맞춰서 활동도 하시면서 참여에 대한 참여 수당 다른 건 다 성격입니다. 12만 원 돼 있어요. 그것만 2만 원 돼 있길래. 아동 대상으로 하는 아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동. 예, 예. 아. 대상이 아동이다. 이 30명이. 그래서 2만 원씩 측정을 했다는 말씀이구나. 예. 네, 뭐 다른 것들도 대부분이 그 뭐 대상자 감소하고 뭐 도비가 좀 감액돼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좀 편성이 좀 덜 된 게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 지금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 쪽에 그게 비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통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규모가 복지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고 이제 법정 의무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나 이런 것들 산정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세밀히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집행을 했을 때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 잘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제 우리 평택시의 복지 업무에 더 좋은 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요. 금방 하셔야 돼가지고. 네, 그럼 손아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이 복지국에 대해서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국 예산이 약 한 40, 한 2, 3%? 그 정도 비율이 되죠? 1.7%입니다. 그 정도 되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늘 우리 취약계층 또 뭐 장애인, 어르신, 뭐 아동 뭐 이렇게 해서 돌봐주시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 각 우리 과 부서별로 또 편성했는데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석가 감액한 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1,200만 원, 여성보육과 630만 원, 여성보육과 캠페인 진행비가 630만 원, 여성보육과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 운영비가 150만 원,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이 1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 그 복지 재단이 이제 많이 일들도 하시고 그러겠지만은 복지 예산은 사실 해마다 뭐 좀 증액이 되겠지만은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그 복지 정책과 이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이게 1,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 이것도 이제 복지 사업이거든요. 치유를 해주시고 늘 그 가족과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치유를 해주시느냐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인데 뭐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네, 워낙 저희 그 종사자 대상자가 340명 정도 됩니다. 네. 여기도 짝수, 홀수 연도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제로는 1억 200만 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계속 동료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9천만 원 이상이 넘지는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그 유승영 의원님이 질의 내용 중에 보훈단체 6.25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그 예산을 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예산이 좀 남더라도 그거는 현재 살아계신 분들한테 더 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 연합회인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개인 사업도 되고 법인 사업체도 되겠지만은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할 일을 그분들이 나눠서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뭔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뭐 100%는 다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겠지만은 다만 어느 근접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좀 서운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그분들도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기수 시간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뭐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예산은 원상복귀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가 다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은 나등급하고 다등급하고에 대한 그 본인들이 수령하는 성과금에 대해서는 조금 격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나등급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단에서도 나등급으로 올리려고 엄청 노력은 했는데 네, 좀 달성이 어려운데 내년엔 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평택시 65만 시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부 김대환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좀 많이 챙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없게끔 좀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아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